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수원의 레브메디스파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원장님께 그 퓨라셀 레이저 납품도 해드렸고, 그러면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오면서 상권 분석도 해오고, 원장님께 자료 조사를 좀 준비를 해서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매출표, 메뉴판 이런 것들 자료들을 지난달에 다 보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자료를 보면서 너무 많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우리 다음 달에 이 자료를 가지고 촬영을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 와서 지금 한 달 만에 촬영이 진행이 되게 됐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원래 지난해 6월 10일에 오픈을 여기 우리 8월 중순에 했다, 그죠? 네. 6월 달에 저한테 오셔서 이제 1차 컨설팅을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여기 오픈을 하셨고, 중간에 이제 저랑 이렇게 거래가 좀 안 되고 있다가 지난 1월부터 원장님하고 다시 이제 인연이 되어서 이제 몇 달째 같이 제가 컨설팅을 넣고 있고 상담을 해오고 있는데, 매출이 특히나 제가 원장님께서 워낙 또 잘하셨던 것도 맞지만 또 제가 담당이 바뀌고 나서 컨설팅이 같이 상담이 들어가고 나서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도 또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제가 무슨 도움을 좀 드린 것 같기도 하고, 뭐 한 90%는 원장님의 어떤 그런 능력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와서 촬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오픈했을 때부터 그 스토리, 또 원장님의 여태까지 경력에 관한 내용들, 뭐 마케팅은 어떻게 하셨고 어떤 메뉴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이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매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매출을 가지고 왔고, 원장님이 최초로 제 영상에 출연하셨던 분 최초로 전체 매출을 공개를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출을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자료를 원장님이 워낙 정리를 잘 해두셔가지고 이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1인 샵입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걸로 하고 이제 원장님을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영상 보시는 원장님들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피부샵 운영하고 있는 레브메디스파 원장 이혜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촬영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도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보시면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보통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 샵은 매출을 얼마나 하는데, 저 원장님의 경력이 어떤데,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어떤 제품을 쓰는지, 샵 인테리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원장님께서 어떤 경력, 지금 이 업계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 풀 스토리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제 얼굴에 뭘 바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부 미용과에도 관심이 생겨서 학교도 피부 미용과로 갔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알바식으로 들어갔던 곳도 있었지만 메디컬 스킨 케어랑 병원 내에 있던 메디컬 스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정통 스파 프로그램으로 편백 스파나 월풀 스파나 BC 샤워나 이제 엔더몰로지 같은 경우 병원에서 사용하는 고주파나 초음파 기기가 다 갖춰져 있던 그런 스파였고, 이제 성형 후 사후 관리나 건강검진 연계된 그런 페이셜 프로그램도 있었고, 다양한 필링이나 페이셜이랑 바디를 전문적으로 하는 메디컬 스파였어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잠깐 알바식으로 일했던 거기서 그 원장님이 교육에 엄청 열정적으로 다니셨던 걸 보고, 원장님들이 다니는 그런 아카데미를 잘 안 해놨다가 거기에 그만두고 나서 리포사지나 산전산후 전문가 과정을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산전산후 전문가 과정에서 짝지었던 원장님 통해서 대전에 있는 에스테틱 지사 쪽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교육부로 일을 했었고, 교육부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피부샵들을 영업팀장님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이제 원장님들한테 데몬스트레이션 해주면서 이제 여러 피부샵을 접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이 정말 효과가 좋은지도 그런 걸 잘 알게 되었고, 거기서 논의를 활용한 궁테라피 같은 이제 산전산후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 임산부 관리가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수원으로 다시 올라와서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 호텔 스파에서 일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 샵을 차리는 게 꿈이라서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서 빨리 내 샵을 차려야겠다는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여드름 전문 피부샵에 들어가서 배웠었고 어느 정도 다 터득하고 나서는 제 피부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원에 오래 살았었고 수원에 차리고 싶어서 차리게 되었어요. 원장님께서 지금 이 피부 미용업에 대학교 전공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경력으로 치면 총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거의 이 업계 대학교까지 포함하면 거의 1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래 하셨어요. 원장님 뭐 그 프로그램 구성하신 것들이나 메뉴나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간의 내공이 좀 보이고 이 프로그램을 또 다양하게 짜는 건 사실 교육 실장을 하시면서 다녔던 그 경험도 참 많이 반영이 된 거죠. 네. 네, 프로그램 구성하시는 걸 보면 저희가 알거든요. 이렇게 원장님들이 좀 단순하게 짜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메뉴 안에 보면 보다 복잡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고객들이 봤을 때는 원장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메뉴를 구성을 하셨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제가 원장님들께 바라는 것도 이런 메뉴들인데 좀 전문가적인 느낌이 메뉴에서 벌써 지난달에 보고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앞으로 다른 내용들 지금부터 인터뷰를 찬찬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오픈하시는 원장님들께 인테리어 주의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들어라. 특히 큰 공사 하시는 분들은 공사하다가 배관이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난다. 그때 수업 듣고 가셨잖아요. 네. 근데 돌아오셔서 안 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일이 좀 터졌죠. 그리고 원장님 저한테 장문의 카톡도 보내고 하셨는데 그때 스토리를 잠깐 들려주시면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배 과장님이 그런 보증증권을 들으라고 했지만 설마 나한테 그런 그렇죠. 일이 일어나겠어 싶어가지고 그런 걸 간과하고 인테리어 사장님도 너무 좋은 분이셨고 찰떡같이 믿었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배관 설비팀에서 그렇게 꼼꼼히 제대로 확인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배관이 터져가지고 층 전체가 물바다가 돼서 그때 저는 목공공사 중이었는데 제 샵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가게까지 피해를 줘가지고 보상해주는 상황까지 이제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원장님께서 이렇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나왔었죠?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걸로는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나 각 가게들 6천 이상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조금 더 양해를 구해서 내려가기는 했어요. 그건 업자가 어쨌든 해결을 다 해주는 거죠. 네, 다행히. 네, 이게 다행히도 어떻게든 업자가 해결을 해서 뭐 지나갔지만 어쨌든 원장님 오픈 시기가 딜레이 된 건 맞죠? 그것 네,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 꼭 제가 창업 컨설팅 때 말씀드리는 건 꼭 다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는 절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월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딜레이 되는 동안 원장님이 부담하셨었어요? 월세야 그냥 제가 다 부담을 했어요. 그 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예정 시기보다 오픈 시기가 어쨌든 늦어졌잖아요, 맞죠? 그런 피해를 입게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와서 제가 봤을 때 인테리어는 어쨌든 구조상도 잘 짜여져 있고 샵이 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2부에서 샵의 인테리어 같은 거 한번 구경을 시켜드릴 거고 비용도 대략 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오픈이 되었습니다. 작년 몇 월에 오픈하셨죠? 작년 8월 중순이요. 8월 중순. 결국 9월부터 거의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 된 건데 이것도 창업 컨설팅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에스테틱 창업은 8월 15일에 하는 게 사실 베스트입니다. 이게 뭐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8월 15일에 오픈을 해서 이제 보름 정도 그 가오픈, 어제도 가오픈 하셨죠? 2주 정도 가오픈 하시고 9월부터는 9, 10, 11월에 일단 가을 장사, 12, 1, 2월 달에 필링, 그리고 3, 4, 5월 달, 6월 달까지 또 뭐 바디 장사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 봄맞이 행사 같은 것도 있으시니까 10개월 연속 성수기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5월 달 이럴 때 이제 오픈해 버리시면 바로 비수기를 맞이하시기 때문에 원장님은 시기도 사실 오픈 시기가 되게 좋았었고 오픈하시고 나서 그 별다른 홍보가 없었는데 어쨌든 첫 달에 매출이 많이 났어요. 그죠? 우리 원장님 별다른 홍보가 전혀 없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매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이제 하셨는데 그 자료는 여기 없어요. 그게 대략 얼마 정도 되죠? 1,500 정도 돼요. 1,500만 원. 보름 만에 1,500 하셨어요. 진짜 대단히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그 지인 장사 비중은 이모 2명이고 이제 금액은? 80만 원씩 해서 160만 원. 160만 원 빼고 나면 한 1,300만 원 정도를 하셨다 그죠? 근데 당장 뭐 8월도 이거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9월 달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9월 달은 2,414만 9천 원 하셨어요. 오픈하시자마자 다음 달에 한 달 풀을 2,400만 원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 프로그램을 보면 등 관리도 있고 얼굴 관리도 있고 바디 관리, 뭐 부분 관리, 또 문제성 피부 관리, 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원장님의 경력이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건데 특정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미는 것보다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고객층이 유입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픈하시고 나서 홍보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고객 유입이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거죠? 오픈하고 나서 처음에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지역 소상공인 광고랑 아파트 대단지에서 오픈한다는 소식을 알고 오신 분들이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주로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초기에 특히 주변에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면 금방 거의 독식을 할 수 있는 구조였던 거다. 그죠? 여기도. 그러면 10월달 매출도 한번 볼게요. 10월은 이제 앞에 티켓팅이 잡히다 보니까 사실 좀 줄 수밖에 없는데 많이 안 줄었어요. 지금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10월달에 9월에 2,400, 10월에 2,000이면 굉장히 선방을 한 건데 10월 특징을 보면 그래도 문제성 피부가 좀 있다. 그죠? 네. 문제성 피부가 갑자기 10월에 늘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래 이제 문제성 피부랑 윤곽이랑 바디 관리 전문으로 했었는데 네. 문제성 피부를 하는 샵들이 이 근방에는 거의 드물고 전문적으로 하는 샵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들 알아서 어떻게 찾아서 오시더라고요. 시장 조사를 처음에 주변에 문제성 피부가 없다는 걸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보신 거죠? 네네. 11월 달은 이제 티켓팅 때문에 2달 연속 너무 매출이 높아서 그런지 좀 줄긴 줄었어요. 이게 1,600 정도까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잘하셨고 지금 자 보시면 9월, 10월, 11월 동안 2,400, 2,000, 1,600이었죠? 네, 1,600까지. 진짜 1인 샵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매출이 나왔고 12월에 다시 2,25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 공개를. 네, 한번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다가 일단 이제 좀 건너뛸게요. 이렇게 하다가 토탈 있네요. 지난 2월, 지금이 4월이고 올해 22년 2월에 2,500 정도를 또 하셨어요. 근데 3월 달에 역대 최고 매출이 나옵니다. 이때 지금 3월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해주셨네요. 네, 멀리서 잘 안 보이실 건데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신 부분들이 이제 새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퓨라셀 기계를 제가 원장님께 입점을 시켜 드렸어요. 문제성도 하고 계시고 또 원장님이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셨는데 그 퓨라셀 가지고 매출이 거의 비중이 많이 차지했죠. 네, 그러네요. 티켓팅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어떤가요? 이게 어떤 기기가 하나 들어와서 매출의 변화가 있다는 게 좀 체감이 많이 되시죠? 네. 네, 이거 하실 때 관리하실 때 고객 후기는 좀 어때요? 우선은 트러블이나 이제 여드름 흔적, 문제성 피부 고객님들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기미 색소 잡티 쪽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터지는 걸 고객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시긴 해요. 지금 3월 달에 3,250만 원 정도를 하셨어요. 1인 샵인데 그러면 이 매출이 나오려면 주에 며칠 일하세요? 주 7일이요. 주 7일 하시고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하세요? 9시에 출근해서 집 가면 보통 10시 반쯤 돼요. 와, 몸이 안 힘들어요. 힘든데 처음에는 제 전 재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이제는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이제 시작할 예정이에요. 통장에 돈이 꽂히니까 피곤한지 모르겠죠. 아니 물론 3월 달에 이제 프랑스에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3월 달에 엄청 급격히 관리가 많아져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퇴근하고 마사지 받고 퇴근할 정도로 이제 근데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하고 싶어서 휴무도 만들고 직원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사실 직원 채용이 늦었어요. 이 정도면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치를 하실 거예요? 이제 직원을 채용하게 되고 하면은 저는 주 1일은 쉬려고 맞죠. 합니다. 좀 쉬어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게 좀 달려오셨고 지난 반년 동안 투자금 다 매출로서는 회수가 된 거죠. 네. 맞죠?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기준을 잡는 게 있습니다. 보통 투자금을 석 달 안에 회수를 하시면 초대박 샵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되기 전에 다 투자금 다 회수하셨어요. 그죠? 6개월 정도면 거의 평균 좀 잘 되는 샵이다라고 보는 거고 1년 만에 회수를 이제 하시면 이제 거의 평타 수준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 총 투자 금액을 한 5개월 정도만에는 다 뽑으신 것 같은데 5개월 안 걸린 것 같은데 그죠? 네 어쨌든 뭐 정말 열심히 하셨고 특히 보시면 그 앞으로도 혹시나 컨설팅 요청하시는 원장님들 계시면 원장님처럼 이렇게 자료를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디테일하냐면 어떤 고객이 무슨 관리를 받았고 그게 어떻게 그 티켓팅이 되었고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령대별로도 다 구분해 두셨죠. 10대, 20대, 30대, 40대, 60대에서 몇 명의 인원들이 들어왔는지 이런 통계들을 자꾸 남겨주셔야 제가 컨설팅 해드리기가 되게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이 매출장하고 메뉴하고 고객별 그 연령대별 분류된 거 이거 가지고 제가 상권 분석 자료를 가지고 원장님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뭔가 체계적으로 되게 잘 하고 계셨고 제가 이 샵을 평가할 때는 어떤 원장님 실력과 운과 샵이 주는 이미지와 이런 또 컨셉과 그런 것들이 박자가 굉장히 잘 맞았다고 봐요. 이게 사업하시면서 이런 박자를 다 맞추시는 분들이 좀 적은 편인데 원장님 박자를 좀 잘 맞추신 것 같고 이제 뭐 원장님께서 마케팅 하셨던 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도 원장님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마케팅은 어떤 걸 좀 하고 계세요? 아파트 전단지야 이제 오픈하고 나서 한 2번 정도 했었고 뭐 스마트 플레이스나 아니면은 인스타를 하기는 하지만 제가 인스타에 열중하기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지금은 이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고를 돈을 제가 케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돈을 주고 남한테 맡기려고 방문하셔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한테 티켓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광고 업체, 마케팅 업체들은 결제만 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맞아요. 굽신굽신 거리다가도 결제만 하면 가기만 하면은 전화 받는 태도도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해주기로 했던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불도 6개월 이상 질질 끄는 곳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전단지를 부착하는 거를 뭐 수원 전단지 배포 검색해서 상위에 뜨는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한 이유는 비싼 대신에 더 잘 붙여주겠다고 해서 그거를 믿고 했는데 제가 끝나고 퇴근하는데 확인해 보는데 이제 2개 동 6개 라인을 다 보는데 하나도 안 붙여 있었고 심지어 그때는 일요일이었고 청소 아줌마도 없었는데 청소 아줌마랑 부딪히니 뭐 경비 아저씨랑 부딪히니 거짓말을 하고 그 자기네들은 붙였다고 6장 사진 달랑 붙여서 보내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먹튀인 거죠. 그렇죠. 사실 제가 뭐 창업 세미나라든지 블로그 마케팅 강의라든지 또 뭐 일반적인 여러 강의에서도 항상 언급을 해드리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마케팅 업체에다가 맡기셨을 때 크게 후기가 좋았던 분들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접 하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블로그도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고 블로그는 체험단 정도만 쓰시는 걸로 하고 전단도 시간이 되시면 내셔가지고 직접 내가 출력해서 관리사무소 가서 전달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관리사무소에 직접 붙여주는 그런 관리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기셔야지 뭐 150, 200만 원씩 결제
업체에다가 하셔가지고 뭐 걔네들이 상단에 노출시켜주고 글을 몇 번 써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 거래처 원장님들이 당해오신 것들을 보면 업체를 믿고 하시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도 이제는 좀 직접 하셔야겠죠. 제가 원장님도 계속 직접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직접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봤을 때 원장님이 거의 입소문들이 많다, 그죠? 지금 여기는 고객 거의 티켓팅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메뉴를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을 잘 하셨어요. 근데 원장님이 이제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외부로 좀 알려지는 걸 좀 꺼려 하시다 보니까 이게 외부로 노출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네, 뭔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고객이 와서 막상 상담을 왔을 때 혹시나 원장님 금액이 좀 비싼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타 샵에 비해서는 문제성이나 메디컬 스킨케어나 이제 스파 프로그램이 아닌 그런 샵에서 받으셨던 분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쾌적한 환경이나 이제 서비스 질적인 면에서 그게 서포트가 돼주고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한번 받고 나오면은 보통 티켓팅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면 처음 고객이 왔을 때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밖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러면 뭐 체험 관리를 하신다든지 뭐 할인을 하신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존재를 해요? 기본 정규 프로그램에 이제 내부 케어나 내부 스페셜 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방문 50% 이벤트를 하고 있고 이제 50%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거리낌 없이 이제 부담 없이 방문하시고 보통 받아보시면은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면 진입 장벽을 좀 낮춘 건 맞다, 그죠? 아, 네, 맞아요. 체험을 받아보고 만족을 하면 티켓팅 하세요라는 네네네. 개념인 거죠. 그래 보면 지금 여기 매출장에 보면 티켓팅하는 금액 자체가 고객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큰 금액들을 쉽게 굉장히 많이 티켓팅을 한 게 보이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그 현상이 좀 심해지거든요. 이건 이제 고객들이 신뢰가 쌓였다는 거겠죠. 이제는 와서 저 샵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 9월 달에 비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고가 티켓팅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 신뢰가 좀 많은 것 같고, 지금 자료 정리해 두신 걸 보면 그 재티켓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신규 고객이 유입이 계속 뒤에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높은 금액대 티켓팅이 재티켓팅이 들어온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샵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영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선생님이나 이렇게 좀 더 인원이 많아지면 훨씬 더 성장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제가 좀 뒤에 초반에 저희 쪽에서 컨설팅 해드리다가 잠깐 원장님이 이제 다른 회사 거래가 된 상태에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끌고 온 샵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갑자기 들어왔는데도 혼자서 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제가 딱히 뭐 컨설팅을 더 해드리고 말고 할 거 없이 본인이 너무 잘하고 계신데, 일단은 뭐 담당자로서 기분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지금까지 이제 레브메이드 스파에 대한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 뭐 원장님 노하우, 그동안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봤는데,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의 성공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원장님 좀 칭찬하고 싶은 것,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원장님 수원 레브메이드 스파에서 이제 원장님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있어요. 근데 스크롤을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셔서 그 이후부터 이제 컨설팅을 계속 받고 계신 건데 끝이 안 나요. 계속 올라가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불과 3개월 동안 진짜 끝이 이제 났네요. 원장님께서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번, 거의 2월달 같은 경우에 저랑 거의 매일 카톡을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우리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사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전부 업무적인 이야기들인데, 그게 원장님 뭘 물어보시냐면, 이제 저희 제품을 쓰시면서 궁금했던 거, 후기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런 피드백 계속 주시고, 제가 그러면 다른 이렇게도 적용해 보세요, 또 이렇게도 안내해 보세요. 그러면 원장님 그걸 해보시고 또 피드백을 주시고, 이걸 매일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제품이 들어간 이후부터 저희 제품 뭐 퓨라셀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고 나서 정말 저랑 소통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카톡 장문으로 보내두시면
원장님 일 들어가시고 제가 상담 끝나면 오후에 갑자기 답장하고 우리 그랬죠. 원장님 오전에 보내시면 제가 오후에 답장하고 또 우리 밤 11시, 12시에도 제가 시간이 되면 카톡을 주고 받았었는데 원장님이 약간 이런 그 근성과 열정이 저는 이렇게 좋은 매출을 만들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감이 온단 말이에요. 원장님도 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감을 너무 일방적으로 믿고 가시려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퓨라셀을 여러 수십 군데 납품을 하고 뭐 우리 리주벤이라든지 다른 제품들 수백 군데 이렇게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후기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사소한 것들도 피드백이 나왔을 때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고 그걸 받아서 다시 메뉴에 적용하시고 고객 상담에도 적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해주시니까 샵이 이렇게 잘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사소한 것들이라도 이렇게 자꾸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또 주변 원장님께도 물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조금만 다른 임상이 나왔다 하면 자꾸 확인해 보시고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탄탄해질 것 같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원장님이 상담을 고객들한테 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하다 잠깐 중단이 됐었는데 원장님이 이제 고객 전화가 와서 통화했지만 막힘없이 술술술술 메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자신감 있게 쫙 풀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많이 물어보시고 그 지식이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참고를 하셔서 지식을 좀 많이 쌓아두시고 제품 회사에 많이 물어보시고 특히 영상 보신 재거래처 원장님들 주저하지 마시고 카톡 보내두시면 제가 확인 오늘처럼 촬영이 들어오면 몇 시간씩 확인을 못해요. 근데 반드시 그날 안에나 다음날 오전에라도 연락을 드려요. 그죠? 원장님 제가 반드시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컨설팅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참 기분 좋은 촬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탄탄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니 담당자도 너무 기분이 좋고 마지막으로 원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포부 같은 거 뭘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 사전 제가 콘티 때 사전 미팅 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즉흥적으로 지금 물어보는 건데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시면 네. 지금은 아직 1인 샵이고 소규모 샵이긴 한데 이제 직원 좀 경력 있고 믿을 만한 직원 채용해서 이제 좀 하고 싶기도 해요. 이제 여기서 좀 더 확장된 곳으로 가시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 안에서 그냥 어차피 배들은 여기 안에서 룸은 두 개니까 네, 직원이랑 같이 하다가 더 잘 되면 확장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지금 이대로 매출 가시면 제가 봐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진짜 여기서 온라인 판매 쪽이나 이런 쪽까지 조금 더 들어가시면 네, 온라인 판매도 맞죠. 근데 하고 싶고 지금 샵에서 고객한테 판매되는 금액도 그래도 월 200 평균이 계속 나옵니다. 고객에게 제품 판매가 되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원장님이 판매를 하신다는 것보다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죠. 지금 이 관리를 받았을 때 홈케어를 왜 병행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샵들이 보통 홈케어 병행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좀 꺼려 하시거든요. 맞죠? 이제 제품 판매가 엮이면 고객들이 좀 싫어한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이 영상을 고객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샵에서 시술을 받고 관리를 받는 건 그 전문적인 관리를 받고 나면 후처치가 더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좀 안 하시려고 하고 저 집에 크림 있어요. 내가 집에 쓰고 있는 거 쓸게요. 이런 것들이 결국 비싼 돈 내서 관리시러 온 걸 뒤에 가서 망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저는 제 채널 고객들이 많이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보는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면 에스테틱 다니는 모든 고객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께서 필링 후에 권하는 홈케어, 하이프 후에 권하는 홈케어, 퓨라셀 이후에 권하는 홈케어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다른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샵에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촬영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2부 때 샵 인테리어 소개도 좀 해주시고 제품 소개도 좀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